조선시대 후궁이 왕비가 된 최초의 사례. 조선 왕조실록에 외모가 아름답다로 기록된 유일무이한 여인, 조선판 신데렐라 장희빈. 역사는 그녀를 악녀로 기록했지만 어쩌면 시대가 만든 또 하나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 속 그녀의 삶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력 있는 가문의 딸로 태어난 그녀, 장씨, 하늘이 내린 미모를 지녔지만 그것이 축복일지 저주일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부고가 울리던 그날,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죽으니까 당연히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장희빈의 어머니는 그녀를 궁녀로 들여보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장희빈은 중인 출신의 궁녀로 궁 생활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 후 시간은 흘러 장희빈이 궁녀가 된 지도 1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궁궐의 돌계단을 밟는 그녀의 발걸음. 궁녀로 시작된 그녀의 10년은 고요했다. 하지만 운명은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1680년 겨울 한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힌다. 조선의 절대 권력자 숙종이었다. 하지만 꽃이 아름다울수록 가시는 날카로워지는 법. 왕실의 중심에서 그녀를 향한 질시의 눈초리가 날카로워졌다. 명성왕후의 분노가 폭발했다. 명성왕후는 왕대비로서 내명부를 이끌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성왕후는 갑자기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자,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다. 주상은 평일에도 기쁨과 노여움의 감정이 느닷없이 일어나시는데 만약 괴물을 받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되며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명성왕후가 느끼기에 장희빈은 간사하고 악독해서 국내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인 것은 다름 아닌 인현왕후였다. 그리고 그때부터 권력과 사랑, 질투와 음모가 뒤엉킨 운명의 춤사위가 시작되었다. 이후 장희빈의 태중에서는 이미 왕자가 잉태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운명은 폭풍의 눈으로 들어섰다. 숙종의 사랑은 광풍이 되어 모든 것을 휩쓸었다. 조선 역사상 처음으로 궁녀 출신 후궁이 정식 왕비가 되는 파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숙종이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날 숙종은요,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장희빈의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인 원자로 삼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 중에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전께서 춘추가 지금 한창인데 이건 너무 급합니다. 중전인 인현왕후와 나중에 왕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반대했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인현왕후까지 쫓아내게 이르렀습니다. 이건 조선 왕실을 넘어서 백성들까지 놀랄 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마침내 중전이 된 장희빈, 그때 장희빈은 아마 조선 제1의 행복한 여인일 것입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그녀의 위상. 하지만 권력의 정점은 언제나 가장 위험한 벼랑 끝이었다. 장희빈이 너무나도 믿었던 숙종의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차마 믿고 싶지 않은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숙종이 젊은 궁녀, 그것도 과거 인현왕후를 모셨던 그 궁녀에게 푹 빠졌다는 겁니다. 이후 장희빈은 그 후궁을 불러서 마구 때립니다. 혹시나 이 후궁이 가진 아이가 이번에 아들이라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숙종. 자, 어떻게 했을까요? 숙종은 장희빈에게 큰 오합니다. 한나라의 중전이 둘일 수 없으니 중전 장씨의 옥보를 부수고 타고 다니던 가마를 불태워라. 왕비의 상징을 다 없애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중전에서 다시 후궁으로 강등시키라고 명합니다.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장희빈은 5년간 중전 생활은 이렇게 처참하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숙종과 복귀한 인현왕후는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인현왕후는 숙종과 부부의 행복을 오래 누리질 못합니다. 인현왕후는 복귀한 지 7년 만에 후사도 없이 35세 나이로 그만 죽고 맙니다. 그렇게 인현왕후가 죽고 한 달 후 누군가가 숙종에게 아주 충격적인 밀고를 합니다. 장희빈이 취선당, 즉 자신이 지내던 곳 서쪽의 신당을 꾸며 인현왕후를 저주했다는 겁니다. 숙종에게 밀고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정체는 바로 숙빈 최씨입니다. 숙빈 최씨가 숙종에게 저주가 있었다면서 밀고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한 숙종, 그 길로 장희빈의 처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장희빈의 처소를 찾은 숙종의 눈에 유독 병풍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드러난 병풍 뒤를 본 숙종,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체 병풍 뒤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구멍이 숭숭 뚫린 한 여인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화살을 맞아 엉망진창이 된 초상화. 누구의 초상화였을까요? 맞습니다. 그건 한 달 전 죽은 인현왕후의 초상이었습니다. 궁궐을 정말 발칵 뒤집어 놓은 인현왕후 저주 사건. 화가 난 숙종은요,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 다 잡아들입니다. 국문의 결과를 들은 숙종, 인현왕후가 장희빈의 저주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희빈의 처형을 명령하며 그녀의 죽음을 세상에 공표합니다. 그렇게 조선 최고의 신데렐라 스토리는 피로 물들었다. 하늘 높이 날아올랐던 나비의 날갯짓은 영원히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악녀로 기록했지만 어쩌면 그녀는 시대가 만든 또 하나의 희생양이었을지도 모른다. 권력과 사랑, 질투와 야망이 뒤엉킨 그녀의 삶은 오늘도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